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주로 문제가 되잖아요. 또는 뭐 형들, 청소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습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게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 거리죠. 아. 심리학적으로 임계 거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른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능하면 이 거리 바깥에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민희 씨가 네.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치고 좀 커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네네. 제가 이제 엄마 또는 네. 아빠라 생각하시고요. 네. 민희야, 어른이 만약에 너랑 얘기를 할 때는 네. 반드시 손 뻗었을 때 닿지 않는 거리에 있어야 한단다.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 하는 거죠. 네네네네. 너 참 되게 예쁘구나. 네. 몇 학년이니? 네. 너무 잘하시는 거죠. 너무 잘했어. 귀로 이렇게. 그런 거죠. 네. 자연스럽게 좀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예쁘구나, 너 몇 학년이 하면은 오히려 다가올 수가 있어요.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머리를 또 이렇게 도와주려고. 디디죠. 그렇죠? 네네. 그때는 1점 마이너스, 게임을 한다든지, 네. 땡 한다든지 아이가 틀렸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도 정말 이웃 아이인데 너무 예쁘니까 칭찬해 주려는 어른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참 예쁘구나라고 할 때 아이가 네, 안녕하세요. 표정은 예쁘고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 한 걸 물러서는 행동을 보이면 어른 입장에서 얘가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참 예절을 바르긴 하지만 참 안전에 유의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존중해 주게 되겠죠. 네. 똑똑하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더 이상 다가가지 않죠. 예. 근데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아이에게는 힘들겠네. 그렇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계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자기 보호의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전한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반드시 납득시켜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착한 어른이라면 어린이에게 길을 묻거나 도움을 청하지는 않는단다. 이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다보다는 우리 과거의 전통 때문이긴 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라. 어른 말씀 잘 들어라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도덕 교과서에 나왔어요. 저는 그거 나오죠. 기억 예. 나거든요. 예. 그래서 무거운 짐 할머니들이 들고 가면 들어드려라. 네. 그렇죠. 길을 물어보면 꼭 그 사람과 동행해서 거기까지 가서 알려주라고 알려드려라.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 바뀐 세상에는 적용되지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않아. 해야 네. 되겠죠. 모든 것이 변하듯이 예절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안전한 생활 습관들 다 적으셨죠? 네. 너무 열심히 지금 필기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참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이 내용들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습관화시켜 주실까? 이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말로 지시가 아니고요. 또 어기면 야단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하나 재미있게 게임처럼 놀이처럼 아이들이 습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위험 있죠. 우리가 피해로부터만 안전하면 될까? 아니더라라는 거죠. 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가해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더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피해 안 입었으니까 괜찮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기사를 보시면서 흉악한 범죄 사건에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애를 어떻게 키웠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무언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 심정.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내 분신이고 내 심장인데 그러니까요. 그 그렇죠. 아이가. 그래서 예전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맞아요. 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죠. 네.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자살한다 너무나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가 자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휴. 그래서 그 부모가 내 아이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죠. 내 아이 그럼 정말 평생 그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키운다라고 한다면 피해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해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알아야죠. 정확한 지식, 정보.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가해자가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끔 연쇄살인범, 묻지마 살인범, 아동 성폭행범 보면 뭔가 우리랑 달라 보이죠. 괴물 같죠. 네. 그렇죠.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설마 저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 할 겁니다.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를 거야, 우리랑.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 감정 다 가지고 있고, 다만 문제는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의 가정 환경, 가족 내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의 교류 관계 조금씩 달랐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갈 때 분노, 불만, 소외감,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가득 안고 세상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남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의미 없는 시선 하나, 말 한마디도 자기는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차별하고 있구나, 나를 냉대하고 있구나,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난 살기 싫어. 왜? 내일 모레 희망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살기 싫어, 죽고 싶은데 그냥 죽긴 너무 억울한 거야. 이러니까 에이, 내가 죽기보다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을 향해서 복수하고 죽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자존감이 유형일까요? 낮고. 자존감도 낮고 예. 피해 그렇죠. 의식이 낮은 자존감, 네. 피해의식도 강하고요. 네. 열등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내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홀로 둥둥 떠있는 섬 같은 존재들이에요. 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연쇄살인범도 만나보고, 연쇄 성폭행범도 만나보고, 아동대상 성폭행범도 만나봤어요. 묻지마 살인범도 만나보고요. 다 다르죠. 범행 수법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꼭 이 질문은 다 물어봐요. 어렸을 때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아주 이 질문에 힘들어합니다. 오, 그래요. 떠올려 보려고 해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언제 내가 행복했지? 근데 그들의 노력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요. 없어요라는 답이 결국은 돌아오더라는 거죠. 없어요. 그런 그래서 제가 기억이 없구나. 아니 생일 때 엄마가 번은 있을 텐데. 미역국 한번 차려준 적 그런 적 없어요? 생일이요? 우리 집에 생일 같은 거 없는데요. 가족하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은 거 어때요? 저는 그런 거 되게 행복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짜장면은 애들하고 돈 뺏어가지고 먹어본 적 있지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